둘째 마당 7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화면의 일부를 차지하는 레이아웃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면의 일부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건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레이아웃 파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레이아웃 파일이 화면 전체를 위한, 즉 activity main.xml과 같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위한 레이아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일부분을 위한 레이아웃이었죠. 그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그 메인 화면의 일부분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전에도 해봤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XML 파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바 소스 파일도 같이 만들어서 이거를 하나의 화면처럼 같이 한 쌍으로 물려볼 거예요. 한 쌍으로 물려보고 한 쌍으로 물린 상태에서의 부분 화면을 한번 보여주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과 부분 화면을 만들 때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거를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Create New Project 누르고요. 자, 새로운 화면의 유형은 empty activity 그대로 둔 상태로 Next 누르고요. 자, 프로젝트의 이름은 My Custom Layout으로 입력을 해봅니다. C하고 L이 대문자네요, 그죠? 그리고 패키지 이름에서 my는 자, 삭제를 합니다. Finish를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면 자, 이 안에서 우리 자,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부분 화면을 위한 레이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자,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그 두 개를 쌍으로 연결한 다음에 그렇게 완성된 부분 화면 객체, 그러니까 소스 파일까지 같이 있으니까 객체가 돼버리거든요. 그 객체를 화면에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아웃을 먼저 만들어 보죠. 그러면 RES의 왼쪽에서 레이아웃 폴더로 가서 여기 안에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 이게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레이아웃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자, part 1.xml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그리고 OK를 눌러보죠. 그러면 부분 화면을 위한 파일을 하나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파일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자, constraint layout으로 되어 있죠. constraint layout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linear layout으로 바꿔서 왼쪽에 자, 왼쪽에 이미지가 있고 오른쪽에 글자 두 개가 세로 방향으로 들어가는 걸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해서 허리젠틀 즉 가로 방향으로 추가가 되게 하고 왼쪽에 이미지 추가하고 다시 오른쪽에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을 추가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버티컬 안에다가 텍스트 뷰 두 개를 추가하면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최상위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변경해 보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컨버트 뷰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 어플라이 눌러봅니다. 자, 그럼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틀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레이아웃 하이트는 랩 컨텐트로 변경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디자인 화면에서는 이게 전체 화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상위 레이아웃이 이것만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구성되는 이 부분만 사용하는 부분 화면의 레이아웃이다라고 하는 걸 좀 구분하기가 좀 쉽죠.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했고요.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 배경색을 한번 바꿔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거를 배경색을 뭐 주황색으로 해서 노란색이네요. 주황색으로 해서 연한 주황색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는 이제 영역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좀 이따가 구분하기가 좀 더 쉽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왼쪽에 이미지 뷰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이미지 뷰를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를 새로 추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이미지를 한번 써보자. MIP 맵이라고 하는 데 가서 IC 런처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면 안드로이드 기본 아이콘이 되겠죠. 자,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OK 버튼이 보입니다. 자, OK 버튼 눌러서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겠죠. 이미지 뷰가 하나 추가됐는데 이미지 뷰의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레이아웃 하이트를 보면 둘 다 랩 컨텐츠인데 레이아웃 웨이트 값이 1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전체 차지를 하고 있죠. 여유 공간을 전부 혼자 다 가지게 되니까 원래의 이미지 뷰 크기 플러스 여유 공간 하니까 이 전체를 꽉 채운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허리젠틀이니까 오른쪽을 다 채우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일단 고정 크기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가로 크기를 80dp 그다음에 세로 크기를 80dp로 해서 만들어 봅니다. dp라고 하는 단위는 우리가 어떤 위젯 또는 레이아웃, 즉 다시 말하면 그 두 개를 합쳐서 뷰라고 할 수 있는데 뷰의 크기를 지정할 때 보통 dp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어떤 상대적인 크기고요. 우리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우리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것도 있긴 한데 일단 그냥 대략적으로 어떤 단말기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단말기가
해상도가 다 다르고 화면 크기가 다르죠. 근데 그거를 비슷한 크기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DP 단위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80dp로 해놓고요. 웨이트를 삭제를 하면 자, 이렇게 왼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다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추가를 합니다. 위에 팔레트에서 레이아웃에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안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버티컬이라고 하는 거에 레이아웃 위드스 하이트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에 자, 텍스트 뷰를 추가를 합니다. 텍스트 뷰 하나, 그 다음에 텍스트 뷰 두 개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텍스트 뷰는 자, 아웃풋 1로 한번 해볼까요? 자, 아웃풋 1. 자, 우리 텍스트 뷰를 아웃풋이라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웃풋 2. 자, 아이디를 뭘로 바꾸든 뭐 상관은 없는데요. 자, 이렇게 해보고 아웃풋 1이라고 하는 거는 자, 글자 크기를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자, 텍스트 사이즈 여기 있네요. 그죠? 자, 텍스트 사이즈로 가서 자, 이거는 40sp 아주 크게 만들어 볼게요. 크게 만들어 보고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것도 자, 우리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보라색 글자 자,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두 번째 텍스트 뷰는 가서 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를 자, 20sp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커졌죠?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파란색 계열로 한번 자, 빨간색 계열로 할까요? 자, 주황색이나 빨간색 계열로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요 글자 표시된 거, 요 글자 표시된 거에서는 두 번째는 전화번호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이름 이렇게 해봅니다. 자, 이렇게 표시한 글자가 왼쪽에 있는 이미지하고 너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너무 붙어 있으니까 왼쪽을 좀 띄워주고 싶다, 오른쪽도 좀 띄워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텍스트 뷰를 포함하고 있는 게 눈에 안 보이지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리니어 레이아웃을 왼쪽과 오른쪽을 좀 띄워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테두리 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띄워주겠다라고 하면 레이아웃 마진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레이아웃 마진 쪽을 한번 가봅니다. 레이아웃 마진에 마진의 left, right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넉넉하게 띄워주겠다라고 하면 20dp까지도 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right도 20dp. 자, 그럼 아주 넉넉하게 자,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이미지 자체도 왼쪽에 너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요 이미지를 약간 띄워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최상위 레이아웃이 요걸 감싸고 있죠. 랩 컨텐츠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약간 그 안쪽으로 테두리 선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좀 띄워주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선택하고 자, 레이아웃 마진이 아니라 패딩이라고 하는 게 또 있죠. 그거는 테두리 선 안쪽을 내용물과 얼마나 떨어뜨릴 거냐라고 하는 거를 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설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패딩이라고 하는 속성 어딘지 한번 볼까요? 자, 패딩이 이렇게 있습니다. 패딩에 자, 모든 방향으로 자, 10dp를 한번 띄워보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띄울 거냐라고 하는 거는 뭐 책에 있는 내용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것저것 좀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레이아웃 만드는 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테스트를 해보느냐에 따라서 익숙해지는 게 달라지니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소스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 파일을 그대로 activity main.xml의 부분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 객체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니까 자, XML 레이아웃 파일과 소스 파일 한 쌍이 만들어져야 전체 화면이든 부분 화면이든 하나의 객체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분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화면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거니까. 자, 뭐 전체를 차지하게 하려고 하면 레이아웃 위드스와 레이아웃 하이트를 이용해서 전체 화면을 보여주게 할 수는 있지만 기본 목적은 부분 화면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요. 코틀린 클래스 파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 파트 1이라고 선택을 하고 자, 입력을 하고 클래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면 파트 1.kt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지고 클래스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소스 파일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XML 파일과 한 쌍이 될 텐데 그 XML 파일에서 최상위 레이아웃이 리니어 레이아웃이었죠. 그러면 얘가 자, 땡땡 콜론을 하고 리니어 레이아웃을 상속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XML 파일과 이게 한 쌍으로 물려서 만들어 줄 수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빨간 줄이가 있습니다. 얘가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우리가 기본 생성자를 그대로 쓰는 건 아니라 생성자를 직접 정의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할게요.